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10시 또 저와 함께 주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을 좀 선택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못 갔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만들고 있고, 재밌는 거는 그러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 프로그램 매도를 맞으면서 오히려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잘 대응하시는 분들은, 혹은 주도주를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의 시장의 상승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 역시도 지금 반도체는 일단은 이전에 잡았었다가 이제 살짝 먹고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쓰리바닥 자리에서 잡지 못해 가지고 버려두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텀 먹고서 두 번째 텀에서 에코프로에서 50만원짜리 이야기 드렸죠. 그 자리에서 한 템포 조금 늦게, 그러니까 확인 매수를 들어가려다가 그걸 놓치는 바람에 좀 천천히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외의 종목들을 노려야 됩니다. 그 외의 종목들을 노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컷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과 다르게 업종별로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칫해서 내가 이 비주류를 선택했을 때 이 시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를 집중적으로 맞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인지하셔 가지고 좀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컷이 몇 번 나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효율만 지키시라. 효율이 뭡니까? 내가 컷을 뭐 많아야 3-4% 내주는 대신에 노릴 때는 최소 10%에서 20-30% 이렇게 노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뭐 한 4번 중에 3번 컷 나가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확률은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4 종목 중에 3 종목 정도 수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매매에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효율은 꼭 지켜 주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선주에 손이 좀 안 나가는 그런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내가 손이 나가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들이 분명히 좀 갈려 있죠. 근데 본 업종에 손이 잘 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최소 10년도 좀 짧고 20년 정도, 그 이상 그 전후 하셨던 분들은 이 조선주에 대한 이 관점이 조금 빡빡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좀 같이 먼저 이야기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대우조선 해양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중공업이잖아요. 중공업 굉장히 대규모의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그 좀 기복과 사이클이 좀 심하다. 더군다나 이 금융위기나 이 위기가 왔을 때 작은 경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부침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 펀드라는 게 굉장히 좀 정착하게 된 그쵸? 지금의 미래에셋, 그 상승기를 탔었던 이 2002 년부터, 정확히는 원래는 2004 년부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찌 됐거나 저는 보통 이야기할 때 2002 년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간부터 2007년 10월 저 기억합니다. 전 잊지도 않아요. 이때 왜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이 구간에 정말 기가 막힌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주가 10배를 튄다라는 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시나요? 그쵸? 이때 우리 경제를 거의 주도했었던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어마무시한 고생을 하고, 그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 고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이 흐름에서 뭐 우리나라가 이 뭐 전 세계 수주 1등 이런 거 안 해봤냐? 아니거든요. 했어요. 근데 다시 이런 시절이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07년 10월 이후에 본 업종에 손대 가지고 재미를 봤던 적이, 그러니까 이때 이런 때 재미 보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 얘 아니고도 재미 본 것들 많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고생길이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지금도 잘 손이 가지 않고, 누가 이 질문을 하면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저에 좀 안 좋은 것들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학습은, 특히나 이 시장에서 학습에 대한 어떤 잔상들은 굉장히 길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관점들이 아직도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혁신을 일으켜 가지고 다시 조선 산업이 굉장히 일어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조선 산업 자체는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 기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 방송을 별로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막 댓글에 날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이런 것만 보고 하니까 뭐 안 되지 뭐 하지.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좋은 매매 툴로서 활용하는 거지, 종목을 픽한다라든가 아니면 종목의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20년 넘게 있는 이 시점에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신기한 이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5년 정도 있으신 분들이 또 그런 코멘트들을 하시거든요. 이 시장에서 이 장기간에 갖고 있었던 거는 물론 이런 편견도 안겨주지만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경험치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에서 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조금만 검색해 봐도 각 기관의 레포트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은 매매적 관점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최근에 삼성전자는 뭐 어마무시한 수익을 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갑니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적자잖아요. 돌아서는 게 3 분기 4 분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세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끼워 맞추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거나 그냥 혹여나 생각이 나 가지고, 왜냐면 저도 가끔 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댓글에 댓글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잘 보지도 않아요. 굳이 제가 뭐 그런 분들하고 싸워 가지고 득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뭐 저를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 많은데. 자, 어찌 됐거나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잔상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짬이 있으신 분들은 조선 산업에 대해서 손대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얘가 폭등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이쪽을 막 공부해 가지고 내 주력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좀 기저의 이야기를 깔고서 오늘 기술적 관점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D현대중공업입니다. 본 종목은 분할 상장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좀 박스에 좀 갇혀 있습니다. 어떤 박스? 이번에도 이 91,000원짜리가 오질 않아 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저 당시에 보고 있었거든요. 이 박스와 위에 상단 박스를 만들고 있죠. 즉 뭐냐면 지금 이 12만원짜리를 친 순간부터 11만원짜리를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정확하게는 115,0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얘도 이제 상단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115,000원짜리를 깬다 그러면 이 윗박스를 새로 만드는 사이클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별거 없이 또 어떻게 합니까? 91,000원 마디 자리를 기다리면 되죠. 늘 이야기 드리지만 오면 하고 안 오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 이야기 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105,000원 얘기했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 115,000원이라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파동 안에서 지금 어떤 파동이 그려지고 있냐면, 그쵸? 딱 보시게 되면 요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어깨자리 한번 눌러준다라 그러면 지금 이 막 115,000원이 막 지지가 된다라고 해서 위 박스를 만들겠지 하고서 여기서 막 매수를 들이대서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기본적으로 막 저렇게 터진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어깨 자리를 눌러준다라 그러면 10만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모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12만원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 어떤 기술적 관점이라는 게 내가 들이대는 잣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내 특기가 되는 전략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한국조선해양이 그 대우조선해양보다 더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그쵸? 딱 그림 나오죠? 이 말 그대로 중장기 대쌍봉을 만들고서 그냥 밀려버렸죠. 이런 흐름에서는 다시 이런 자리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게 있어요. 뭐였죠?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의 이 고점은 우리가 다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때의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요때 이후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때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냥 들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다시 가긴 어렵지 않을까. 지난 요런 자리들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더군다나 뭐 2차전지 같은 새로운 떠오르는 업종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시총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자리는 어렵지 않을까. 다시 돌아와 보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보면 왜 이 이후로 이 이후도 아니죠. 이 흐름부터는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손이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시겠죠. 그러니까 종종 이제 뭐 가족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쪽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좀 납득이 가는 경향들이 있죠. 왜 저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자,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7만원짜리에서 이 중기 쌍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가 혹여나 다시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좀 따라잡기 어렵지 않을까. 이 주봉입니다. 요 구간을 다시 만든다라 그러면 사실 이 아래에서 8만원짜리를 다시 노리면 노렸지 이 상단 자리에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3분의 2 이상 내주는 게 맞고 신규 매수는 말 그대로 좀 꿈도 꾸기도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간단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8만원 자리가 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고 보면 뭐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너무 변형이 심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막 대칭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림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본 종목의 힘의 균형이 저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막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왜 생겼겠어요. 그쵸? 충분히 저 흐름들이 확률과 통계로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8만원이 오느냐 아니면 요 위에 11만 3천원 마디가 있거든요. 얘로 갈 것인가. 근데 기존에 저항받았던 자리 이번에는 돌파하겠지라고 가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런 패턴은 없다. 말 그대로 그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실력자라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동시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3분의 2 이상 내주고 나머지 것들 남겨 놨다가 운 좋으면 나머지 3분의 1을 여기서 청산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여기서 다시 3분의 2를 태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의 삼성중공업. 제가 문제의 삼성중공업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얘가 여기 내려올 때마다 5,000원 구간 내려올 때마다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매수 사인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손이 안 간다니까요. 저게 생각보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잔상들이 생각보다 엄청 센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격렬한 패턴으로 내려온 거죠. 왜냐면 대삼각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했는데 리바운드도 없이 그냥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진짜 어려운 거죠. 어찌 되었거나 본 종목은 지금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이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박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뭐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 6,5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인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극점에서 극점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20% 밖에 안 나오니까. 말 그대로 다른 종목들은 추세 돌려 가지고 20%를 금세 먹는데, 본 종목은 박스에서 극점 극점이 저 정도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말 그대로 더 가더라도 내줄 거 내주고서 그냥 하단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여기에서 돌파해서 7,000원을 간다 한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버티고 버텨서 가는 것과 이 구간들을 계속 먹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구간 먹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본 종목은 작년의 움직임에 비해서도 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다시 이 65,000원 자리가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제가 보는 패턴은 중기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굉장히 예쁘게 이 패턴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눌리지 않고 충분히 9만 원까지 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65,000원짜리 다시 눌러줬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홀딩에 있는 분들은 저 자리가 가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남을 위한다라고 해서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자리 여기서부터 한 20% 구간인데 저 자리가 갔으면 좋겠다. 다만 중요한 거는 주봉상에 지금 20평이 그쵸? 깨져 가지고 저항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매수를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7만 원짜리 내려올 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65,000원짜리는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가 내려오면 깨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자리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7만 원짜리 부근에서 들어가면 아마 지금 컷을 이번 저점이 얼마냐면 63,300원도 좀 긴데, 네, 지금 이 자리가 67,700원이거든요. 이 음은 하단 밟은 자리가 추세 전환해 가지고 이제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 종목 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은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따라갈 자리 아니라고 보고 있고, 7만 원짜리 누르면 67,700원 이탈 컷으로 고렇게 한번 잡아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9만 원 언저리, 9만 원까지도 노리지 마세요. 한 88,000원부터 내주기 시작하면서 그 구간을 한번 노려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29,700원의 마디가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마디 두 번째 깨질 때는 속더라도 다 나오는 게 좋다. 아니면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3분의 2 이상은 내주는 게 맞다 이야기 드리고, 다만 신규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22,000원 정도, 아무리 비싸게 사도 22,000원 정도 자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중간 자리는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약간 패턴이 요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요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요런 흐름 보고서 22,000원 정도 자리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 패턴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는 아마 다시 한번 바닥 구간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지수와 무관하게. 뭐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HSD 엔진입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언더슈팅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런 흐름들은 제가 이야기 드리죠. 매매하기 편합니까 나쁩니까? 매매하기 나쁜 패턴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루하루의 봉 길이가 굉장히 길고 변동성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늘 어떻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여기서 매수하면 좋았겠네 라고 싶지만, 대부분 매수를 이 위에서 하세요. 그래 놓고 물리면 버팁니다. 그래 놓고 올라오면 매도하기 바쁘고 상단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이 낮아요. 효율이 낮은 데다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거 이탈해서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냥 물리거나 물타 버립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패턴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봉들이 많은 종목들은 가급적 웬만하면 선수가 아니시면 피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지금 자리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3분의 2 이상
내주고서 보는 거죠.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만화의 3분의 1 정도 가지고 가는 수준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화분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 종목은 단기적으로 딱 그냥 대충 봐도 어떻습니까? 요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별거 없이 어떻게 된다? 하단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은 딱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 요 자리를 기다리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런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 지금 올라왔을 때 사실 이것도 올라왔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크게 무방해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구간을, 그러니까 어깨를 만들었었던 언저리들을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컷이 있어야 됩니다. 왜? 왜? 자칫 하방이 터져 가지고 이 매물 공백 구간을 내려오면 가뜩이나 본 종목의 변동성이 효율적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물을 너무 쉽게 따 가지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매매가 그다음부터는 되지 않아요. 아니면 계좌가 전체가 여기 잠겨 버리거나. 그러니 어떻게 한다? 나름의 극점 자리,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반드시 컷을 걸고서 접근하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기술적 관점 토크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